안녕하세요. 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건강 백다방 일산백병원 심장혈관센터 이성규입니다.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으로 관상동맥 중재술 또는 관상동맥 우회수술 받은 경우에 재발 위험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적절한 재관류 치료, 시술과 수술의 방법을 이용해서 재관류가 되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예후는 다르겠죠. 그래서 관리가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스텐트, 우리가 그물망을 이용해서 스텐트 시술한 경우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스텐트 시술의 재발률은 한 15% 얘기를 했습니다. 즉, 한 100개 시술을 환자에게 했다고 했을 때 그중에 10%가 넘게 재발을 했습니다. 그 재발은 철망 넣은 거의 안쪽으로, 철망 안쪽으로 동맥경화가 다시 차는 것을 재발했다고 하는 건데요. 요즘에는 기술이 발전하고 스텐트에 재발을 방지하는 약물이 코팅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약물 용출 스텐트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재발률이 무려 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진 재발이 안 한다고 봐야 되고요. 수술의 성적은 그 다혈관, 여러 혈관에 대해서 수술을 한 경우에 물론 수술자의 기술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술을 적절하게 됐을 때는 10년 개통률, 10년 내에 재발률이 한 5% 정도. 그래서 시술이나 수술의 그 재발률이 비약적으로 떨어져서 환자분들께 적절한 시술이나 이런 것을 받았을 때 관리만 잘하면 한 5% 이내의 재발률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관상동맥 중재술이나 관상동맥 우회수술 받으신 경우 일상생활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될 부분들 있을까요? 우리가 재발의 4대 요소인데요. 물론 관상동맥 질환의 4대 요소하고 똑같습니다. 좀 적절한 혈압, 숫자,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 그리고 혈당 수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환자의 수술 후에 관리하는 데 3대, 우리가 숫자를 관리하는 건 3개고, 흡연자인 경우 담배, 흡연 여부가 가장 중요한 4대 요인이라고 해야 되고요. 이 관리에서는 저희가 항상 제가 이제 환자 외래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숫자와의 싸움이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 하시면서 적절한 수준까지 목표로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혈당의 목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약물로 치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약물 치료하는 원리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약물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항혈소판제입니다. 항혈소판제는 우리 관상동맥 안에 혈전이 생기는 것이 이제 심근경색증의 가장 중요한 병인의 요소인데 혈소판에 혈전이 생기는 그 능력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혈전이 안 생기도록 하는 약을 1년 동안은 이제요법 2가지를 쓰고요. 1년이 지나가면 평생 쓰셔야 돼요. 항혈소판제를 평생 쓰셔야 돼서 상당히 불편하죠. 왜냐하면 내시경 검사나 발치 이런 피를 봐야 되는 수술이나 검사 이런 것들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거 할 때 신경을 써야 되지만 항혈소판제를 평생 먹는다는 개념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약물이에요. 스타틴 제제라고 하는데 스타틴은 정말 효과가 좋은 약이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콜레스테롤을 낮춘 사람들하고 높게 놔둔 사람들하고 한 10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건강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스타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외에 교감신경 항진제라든지 적절한 계열의 심장 계열 약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의 경우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복용법이나 또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약물 복용은 시간의 제한은 잘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스타틴 계열은 이전에는 주로 밤에 콜레스테롤 저녁 시간이죠. 5시,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콜레스테롤이 제일 많이 생성이 돼요, 우리 몸에서. 그래서 그때 시간에 맞춰서 드시기도 했는데 스타틴 계열의 약물은 작용 시간이 점점 길어져서 하루 중에 언제든지 드셔도 그 효과가 유지되는 약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한은 없고 다만 관상동맥 질환 중에 그 경련이 일어나는 병이 있는데요. 그 질병은
주로 밤이나 새벽에 혈관 경련이 잘 오게 되세요.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드시는 약도 있어요. 아마 담당 의사들이 약물 드시는 시간까지 다 지정해서 안내를 해드릴 것이고 그 시간에 맞춰서 가능한 시간에 맞춰서 잊지 말고 약 드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직 심근경색이나 혁심증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고위험군인 경우에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검진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검진을 해당 연에 해당할 때는 반드시 받으셔서 콜레스테롤이나 혈압 두 가지만 조절하셔도 심근경색증의 위험도가 30%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검진하는 것도 중요하지 하고 수치에 따라서 높게 나왔다. 혈압이 높거나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당이 높다 그러시면 그냥 높은 걸 아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결과를 들고 그 전문의, 내과 전문의나 가정의학과 전문의에 방문하셔서 상의를 하셔서 특정 이상의 범위나 수치가 나오게 되면 적극적인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혈관 질환 있으면 운동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들어서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강도의 운동, 그런 기준이나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급성심경증의 진단을 받고 퇴원하시면은요, 내가 이렇게 위중한 병에 걸렸어. 건강을 찾아야지. 운동을 바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강도를 갑자기 높이시는 분이 있습니다. 절대로 운동 강도를 세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평지 빠르게 걷는 위주로 하셔야 되고, 두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내가 아팠을 때 나를 구하러 들어올 수 있는 구급차나 도와줄 사람이 있는 곳에서 운동을 하셔야 돼요. 또 기온하고 미세먼지를 보셔야 되는데, 황사를 보셔야 되는데 영하가 내려가시면 아침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고 미세먼지나 황사가 있는 경우는 절대 밖에서 하는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심장과 혈관의 치명적인 위험 인자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꼭 지켜야 될 생활 습관이 있다. 그럼 어떤 것들인가요? 우리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에 대한 많은 건강식품들이 있잖아요. 건강식품이 있는데 그 방송을 보게 되면 저걸 안 먹으면 내 건강을 많이 해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콜레스테롤 수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검진 항목을 가지고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내 판단으로 보조제나 우리가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제 있잖아요. 그래서 오메가3나 무슨 여러 가지 보조제를 나오는데 그런 약제를 구입해서 비용을 낭비하는 것보다 적절한 보조제보다는 치료제를 적절하게 치료받고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